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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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산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아들 밥 먹으라고. 오늘 9월 5일 첫 노래로 KCM의 엄마의 착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매일 내게 말씀하셨죠. 오늘 9월 5일 첫 노래로 KCM의 엄마의 착각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씨가 오늘 습합니다. 네, 굉장히 습해요. 어제 그저께 주말 동안 비가 오고 지금은 이제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이게 되게 애매하게 와요. 우산을 쓰기에는 비가 뭐 거의 안 오고 안 쓰자니 약간 좀 기분이 찝찝한 그 정도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날씨 예보를 봐도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늘 막 습도가 뭐 80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좀 습한 날은 그 기분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괜히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들으시면서 좀 조금이라도 기분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그 갑자기 발음이 안 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건강상식에서도 오늘 건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이고 2부에서도 세계 속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볼 만한 어떤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곳을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 세계 속으로에서는 또 저쪽 저번에는 그 남미 쪽을 좀 했었죠. 네, 오늘은 저쪽 그 이탈리아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오의 혼자라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미오의 하루라도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건강상식 시간인데 오늘 건강상식에서 이제 다뤄볼 이야기는 사실 그 저번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저번 달 이맘때쯤이면 정말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증발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더위였는데 제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분이 부족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 왔는데 이게 약간 좀 늦어져 가지고 오늘에서야 하게 되네요. 네. 약간 그 제가 준비한 것들 중에 가끔 이렇게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잘 들으시고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건강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각종 이게 이상한 증상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몸속의 수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은 물을 충분히 마실 경우에 자연적으로 완화되지만 장기적으로 물이 부족할 때에는 치명적인 건강 이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선생님께서 하루에 그 저희 학교에 정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두 대가. 네, 정수기 두 대가 딱 하나 있었어요, 학교에. 네. 거기 이제 그 물 마시면은 물을 하루에 한 학교에 있을 때 한 네 잔 정도 먹으면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쉬는 시간마다 네 잔이라면 약간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가가지고 이제 물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인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12잔을 마시는 것을 보통 전문적인 그 전문의라고 해야 되나? 네. 전문가들은 한 하루에 12잔 정도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몸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필요한 그 수분의 양이 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2잔 정도. 네. 근데 이제 좀 수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 9잔 정도 마셔도 상관이 없고. 네. 그냥 이거는 그냥 권장하는 거지. 뭐 이게 12잔을 먹으면 굉장히 그 몸이 많이 좋아진다. 아니면은 이제 12잔을 안 마시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보통은 그렇다. 네. 미국 온라인 매체 헬시 판다가 물 섭취량이 부족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9가지 징후에 대해서 이제 말해줬는데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전문적인 그런 의료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지라 이런 그 각종 자료를 많이 좀 찾아가지고 얘기해드리는 편이잖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사람이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9가지 증상. 요거를 만약에 이 9가지 중에 쫙 들으시고 이 9가지 중에 뭐 한 몇 가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물을 벌컥벌컥 드시면 돼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그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간단해요. 입안이 마릅니다. 입안이 마르는 것은 탈수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물 섭취를 부족할 때 그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가장 그 쉽게 볼 수 있는 그 어떤 징후 같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 이제 구강 내부와 목이 건조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극을 완화시키는 뭐 약간 윤활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 마시면 이제 그 입 안에 한번 헹궈진 그 다음에 이게 목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네, 일부러 이제 헹구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물 마시면은 그냥 입안에 한번 들어찼다가 이제 목구멍으로 들어가니까 입 벌리고 바로 목구멍에 물을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뭐 이라든지 뭐 혓바닥 아니면 뭐 이제 입천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 데다가 이제 물을 싹 그 한번 끼얹어 주고 넘어가서 그것이 없었을 때 입안이 말랐을 때에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요거 몰랐는데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입속에 세균이 이렇게 막 번식하기가 쉽대요. 네, 그래가지고 식사실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물을 자주 마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입 냄새야 뭐 그냥 이 한번 닦으면 끝이죠. 네, 이 닦는 게 최고예요. 그 입 냄새 안 나는 거는. 네, 아니면 그거 뭐야 저 가그린인가 뭔가 그거 하는 게 낫고. 네, 물로 이렇게 입 냄새를 없애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그렇게 그 효과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이 닦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물도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은 발생하는 게 두 번째가 두통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두통은 우리 몸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굉장히 정확한 징후입니다. 탈수로 인해서 탈수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두통 같은 경우에는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데 이때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막 그 뭐지? 그 뭐야 머리 아파 막 이러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물 한 잔 해 그래가지고 물 먹이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뭐지 저거 막 갑자기 뭐 어떤 아니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화내다가 갑자기 막 두통 막 이렇게 호소하면서 약간 뒷목 잡고 쓰러지면은 이게 물 막 먹이고 뭐 그러는 게 어, 가장 이제 좀 괜찮게 할 수 있는 네, 좀 그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그런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을 먹여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물 먹이면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때에 따라서 하지만 뭐 대부분 웬만한 것들은 다 물 먹이면 일단 물부터 먹여야 됩니다. 네, 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방법, 그 증상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 면도의 Y 그리고 나비의 사랑을 그려요.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K와 면도의 Y 그리고 나비의 사랑을 그려요.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건강상식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9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분이 부족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징후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 갑자기 이 수분이 부족하면은 그 소변의 색이 변할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진한 색깔로 변할 수가 있는데 소변의 색을 통해서 건강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이 공급되었을 때는 조금은 그 맑은 색, 거의 뭐 투명한 색에 가까운 소변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색이라든지 뭐 다른 색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소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것 역시 탈수 증상이 왔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할 때 당연히 이제 소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내가 하루에 화장실을 얼마나 가나, 네,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약간 보기 좀 그렇겠지만, 네, 한번 그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신 다음에 한번 뭐 어떤 색깔인가 한번 슬쩍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만약에 좀 색깔이 진하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물을 조금 좀 많이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하루에 뭐 한 12잔 정도 먹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두통이 날 때 그 이제 수분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통과 더불어서 현기증 역시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때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속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메스껍거나 아니면 이제 온몸에 힘이 쫙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평상시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물을 섭취해서 이제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뭐든지 이제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뭐 이렇게 물 안 마셨다가 뭐 현기증 나거나 두통 나가지고 쓰러지거나 뭐 그런 다음에 물 마시면은 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물을 안 마시면 안 좋겠지만 그렇게 이제 두통이나 뭐 이렇게 좀 힘들어지기 전에 이제 물을 마심으로써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그 보통 남자분들, 네,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축구라든지 뭐 농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몸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물을 마셔줘야 돼요. 물론 막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큰일 나요. 네, 보통 그렇게 이제 막 운동을 열심히 엄청나게 한 다음에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은 그, 그 잘못되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조금씩 마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지금 찔끔찔끔 마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씩만 중간중간에 마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다섯 번째는 갈증이나 그 배고픔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몸이 그 음식을 갈망할 때 물 한 잔 마시면 아시겠지만 몸속 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몸의 필수 기능들이 조금 그 통제가 돼요. 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핸드폰 배터리 없을 때 거의 뭐 한 10% 5% 정도 남았을 때 웬만한 기능들 다 꺼버리잖아요. 네, 거의 뭐 진짜 전화만 되고 나머지 뭐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차단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도 그 몸속에 이제 수분이 부족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뇌에서 다 그냥 약간 통제시켜 버립니다. 멈춰 버려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갈증과 배고픔, 네, 이 두 가지를 혼동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 왜 이렇게 배고프지? 밥 먹었는데 해가지고 밥을 또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에 약간 좀 이거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배고픈 거랑 목마른 거랑 약간 그 헷갈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저도 가끔 물을 안 마시거나 약간 그러면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배고픈 경우가 있어요. 네, 되게 희한하게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위장 점액이 약해지고 증상이 반복되면은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가슴이 좀 쓰린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질환들이 생겨나서 만약에 이제 배고픈 거랑 갈증이랑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은 이제 물을 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가끔 물을 충분히 드시는데도 배고픈 거랑 이제 목마른 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몸무게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참, 네. 그리고 이제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 여섯 번째는 충분한 물을 몸이 좀 자기 몸이 수분이 좀 부족할 때는 몸에 활력을 줘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자주 깹니다. 네. 이제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은 자주 약간 피로감을 느끼거나 뭐 그래서 이제 편한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은 물 섭취량이 부족할 때 혈액에서 수분을 끌어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는 산소 부족을 야기해서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잠을 이제 자고 싶어도 이게 그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 뇌에서 야 임마 물 마셔 빨리 빨리 그래가지고 그 강제로 깨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물 섭취량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가끔 이게 뭐 이렇게 새벽에 자주 깬다고 뭐 수면제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반대로 커피를 좀 드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그런 거는 좀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물만 마시는 걸로 그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새벽에 자주 깬다든지 뭐 그렇다면은 한번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뭐 이렇게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또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정아의 순이 그리고 한경일의 모르나 봐요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널 만나잖아 또 좋아 아니 아예 안 만나는 게 좋겠어 마냥 넓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듣고 왔어요. 선우정아의 순이 그리고 한경일의 모르나봐 그리고 이제 아까 들었던 K인가? 네, K 면도의 Y 그리고 나비의 사랑을 그려요. 이렇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 일부 건강상식 수분이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 9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물 부족이 생기면은 피부에 어떤 그 보습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건성 피부로 변하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피부로 드러나는 어떤 그 탈수 증상이 나옵니다. 물을 적게 마시게 되면은 혈액이 끈적하게 돼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이는 곧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켜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부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자주 마셔가지고 피부 노화가 빨리 되지 않게
어떻게든 그 늦추는 게 좋잖아요. 네, 이왕이면은 그래서 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수분이 부족하면은 혈압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건강한 사람의 혈압은 80에서 120 수준이거든요. 만약 평상시보다 혈압이 높아졌다면은 이는 여러분들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의 수분이 줄어들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 부족이 이제 그 혈압 강하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최소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혈압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먹음으로써 어느 정도 좀 혈압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니까 정말 최소한 하루에 한 8잔 이상. 네. 그 뭐 어디에서는 12잔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8잔이든 12잔이든 어느 정도 물을 좀 마셔주는 게 자주자주 마셔주는 게 좀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성 갈증. 네. 사실 뭐 갈증은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가장 정확한 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는 신호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목이 마른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든지 아니면 입안이 뭐 건조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물 대신에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뭐 커피, 알코올 같은 것을 마시는 것은 몸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아요. 네. 이는 일시적인 완화 효과를 줄 뿐이고 결국에는 더 강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그 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게 가장 최고니까. 뭐 어쨌거나 제가 그 수분이 부족할 때 부족한 아니 증상이 한 9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물을 마시면 이 9가지 증상들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8잔이고 12잔이고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네, 가끔 뭐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식사하실 때 물을 저는 그 밥 먹을 때 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가지고 저 밥 먹을 때 물 많이 먹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네, 물은 그 밥 먹은 다음에 네, 밥 먹고 나서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해요. 네, 물 이제 밥 먹는 중간 중간에 물 마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무슨 뭐더라 무슨 뭐 위가 갑자기 수축이 돼가지고 뭐 어쩌게 돼가지고 뭐 흡수가 잘 안 될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하실 때는 식사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물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수분이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 9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어 같이 갔어 오야 같은 친구 같이 갔어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함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까지 이렇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2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번 2부 시간은 어디냐? 네.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시장을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세계 속으로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로 갑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딱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어떤 그 예술의 이탈리아에 있어서 어떤 예술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영국의 문호 에드워드 모건 포스트는 소설 전망 좋은 방에서 피렌체의 아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피렌체에서 깨어나는 일, 햇살 비쳐 드는 객실에서 눈을 뜨는 것은 유쾌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일,
익숙하지 않은 걸쇠를 푸는 일도 햇빛 속으로 몸을 내밀고 맞은편의 아름다운 언덕과 나무와 대리석 교회들 또 저만치 앞쪽에서 아르노강이 강둑에 부딪혀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유쾌했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피렌체에서 아침을 맞는 일은 굉장히 설렘으로 연결이 됩니다. 굳이 두오모가 있는 구시가지 한 가운데에 숙소를 잡거나 아르노강이 흐르는 강변에서 하룻밤을 청하는 것은 오랜 유산들이 쏟아내는 그런 향기와 싱그러움이 교차되는 굉장히 묘한 분위기에 취하기 위해서예요. 창문 한편으로 두오모의 빛바랜 외벽이 보이고 종소리까지 은은하게 들려오면은 몸은 마법에 이끌리듯이 창밖으로 유체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꽃이라는 의미가 담긴 도시 토스카나 지방의 주도 피렌체는 사계절 화사해요. 피렌체의 역사 지구는 중세 유적과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대리석 위에다가 꼭 피워내는데 구도심 어느 골목을 거닐다가 길을 잃어도 고풍스러운 건물과 그 건물에 어떤 그 간직돼 있는 어떤 예술 작품 혹은 이제 사연들은 그림자처럼 뒤를 쫓는 그런 그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네, 피렌체는 걸어서 사색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걸어 다니면은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뭐래 역사 유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 그 뭐 어떤 그 대리석 건물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되게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도시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예술의 수도라는 것도 피렌체의 별명이 결코 과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단테라든지 보티첼리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보카치오, 미켈란젤로 열거하기에도 힘든 굉장히 엄청난 그리고 여러 명의 그 대가들이 피렌체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 피렌체에서 흔적을 남겼던 그런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오모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 산타마리나 노벨라 성당, 그리고 산 로렌초 성당, 베키오 다리 등 피렌체 역사지구를 단아하게 채색하는 유적지들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돼요. 네, 피렌체 사람들의 도도함은 패션 1번지 밀라노와는 좀 다릅니다. 네, 옷깃을 올려 세운 날렵함이 아니더라도 도심 깊숙이에서 풍겨나는 예술향이 그들의 자부심을 부추깁니다. 네, 이 피렌체는 제가 뭐 역시나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냥 되게 멋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제가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 유럽, 특히나 이제 이탈리아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렌체거든요. 이 피렌체에 가면은 어떤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 뭐 동상들도 이렇게 막 있고 그 옆에 보면 성당이 되게 큰 게 아름다운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뭐 저쪽 옆으로 가면은 또 다른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이 피렌체는 정말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그런 장소인 거는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예술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피렌체.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이 피렌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각 플랜 A 보이즈의 떨려 그리고 유나의 I Believe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허각 플레인 A 보이즈의 떨려 그리고 유나의 I Believe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이방인들은 짐을 풀기도 전에 두오모로 이제 불이 났게 달려가요. 보통인은. 네. 그렇게 서둘러서 아련하지 않더라도 피렌체에 머문 동안 하루에도 서너 번쯤 북적인 그런 군중과 함께 두오모를 마주치게 됩니다. 반원형의 지붕, 큐폴라에 오르거나
대리석으로 치장된 그 교회의 벽을 쓰다듬으면서 두오모를 맞을 수도 있고, 언덕 위에서 도시의 실루엣을 내려다볼 때에도 그 속에 두오모가 함께 있습니다. 1296년에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170년 동안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완성한 이제 바사리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담겨져 있다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잠시 잊어도 좋을 것 같아요. 돔이나 지오토 종탑 꼭대기로 연결되어 있는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면 도심의 지붕과 골목이 만들어내는 붉은 궤적이 가슴을 파고들어요. 두오모는 그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10년간 헤어졌던 연인의 약속의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피렌체의 유적들 뒤에는 메디치라는 이름이 늘 떠다녀요. 네, 이 메디치 가문이 굉장히 유명하죠. 토스카나 지방의 부호이자 실세였던 이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가 잉태하고 피어낸 르네상스와 예술가들의 어떤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도심 곳곳의 건물의 방패에 원이 그려진 메디치가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보티첼리의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테고지 등 화려한 그 작품을 자랑하는 우피치 미술관 역시 메디치가의 소장품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산 로렌초 성당은 그 메디치가의 전용 성당이었고, 그 성당과 연결된 거대한 도서관 역시 예술뿐 아니라 장서의 소장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던 실세 가문의 열정을 보여줘요. 뒷건물 어귀에 전통 인쇄 방식을 고수하는 오래된 종이 가게들이 남아있는 모습은 피렌체의 과거와 언뜻언뜻 조화를 이룹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정말 유명해요. 그 진짜 이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하고 큰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예전에 그 세도 정치할 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세도 정치할 때 안동김 씨 뭐 이런 가문 있잖아요. 네, 약간 요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네, 물론 이제 어떤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동김 씨의 그것과 전혀 다른 거였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네, 피렌체에서는 굉장히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했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 사이를 거니면서 베키오 궁전이 있는 시노리나 광장을 지나면 길은 아르노 강을 가로지르는 베키오 다리로 이어져요.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는 세기의 연인인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운명적인 만남이 담겨져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다리 위는 보석상들로 채워져 있지만 예전에는 대장간, 뭐 정육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약간 조그만 투박한 공간이었어요. 베키오 다리 건너서 PT 궁전, 지오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 그리고 기베르티의 천국의 문을 간직한 산지오바니 세례당 등도 역사지구에서 두루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산로렌초 성당 앞에서 연결되는 벼룩시장 역시 도심 그 여행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죠. 이 도시에서의 브런치는 번잡한 두오모 인근보다 전망 좋은 방의 주인공 루시가 찾았던 산타크로체 교회 앞 그 광장이 한가지고 햇살이 따가워요. 저녁이면 현지 숙소 주인이 추천하는 레스토랑에서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그러니까 피렌체식 비프스 스테이크를 이제 맛보는 것을 이제 추천하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 하지? 약간 그 올리브유랑 그 후추로 간을 맞춘 그 토스카나 지방의 전통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피렌체의 명물 중에 하나래요.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소복한 배에 넉넉한 미소의 현지 이탈리아 아저씨가 내어준 스테이크는 이곳 키안티 와인과 함께 피렌체의 저녁을 그윽하게 만들어줘요. 피렌체에서는 전망 좋은 방에서 깨어나는 일만큼이나 일몰을 맞는 건 역시 유쾌합니다.
피렌체의 하루를 마감하려는 사람들은 아르노 강 건너 언덕 위에 미켈란젤로 광장으로 몰려드는데 광장 옆에 그 계단에 걸쳐 앉은 그 사람들 앞에 거리의 악사들이 음악을 이렇게 막 불러요. 노래 부르고 이렇게 뭐 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아이들이 막 주위에서 막 깡총깡총 뛰면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선율은 그 아르노강 건너의 피렌체 구도심까지 잔잔하게 이어지면서 노을과 붉은 지붕 사이로 두오모가 유립 우윳빛 대리석의 교회당들이 그리고 베키오 다리가 보입니다. 이곳에 낮게 베어드는 평화로움은 누구에게나 평등한데 그 속에서 피렌체의 감동은 파문이 돼서 가슴으로 밀려들게 됩니다. 네. 이 피렌체가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혹하면서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어떤 그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는 재미와 함께 저녁에 이렇게 악사들이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듣는 재미까지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 여행을 이 이탈리아 쪽으로 가시게 된다면 네, 꼭 피렌체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이 피렌체는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의 중간 지대에 있어요, 이게. 네. 각 도시에서 열차로 한 두세 시간 정도면 피렌체에 닿을 수 있는데 역에서 두오모가 있는 역사지구의 중심까지는 걸어서 가능합니다. 뭐 걸어서 한 2-30분이면 갈 수가 있대요. 네. 대부분의 유적들은 도보로 다 둘러볼 수가 있어요. 네. 미켈란젤로 광장까지는 버스를 타는 것이 편합니다. 네. 숙소들 역시 구도심 안에 밀집되어 있어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숙소촌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숙소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구도심 안에 다 있어요. 외관은 좀 허름해 보여도 내부에는 되게 깔끔하게 막 갖춰져 있는 소규모 호텔들이 대부분입니다. 호텔들은 유적 관람을 위해서 우피치 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티켓 같은 것들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구입을 대행해 주는 게 비수기에도 우피치 미술관에 그 입장하려면 줄을 서면서 기다리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데 음식들은 베네치아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아침 점심을 아끼더라도 저녁 한 끼 비스테크 알라 피오렌티나를 맛보는 추억을 놓치면은 후회할지도 몰라요. 네, 이 비프 스테이크가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꼭 이걸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여기. 네. 2부 세계 속으로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렇게 좀 햇살이 쫙 비추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진짜 가보고 싶네요. 네, 이게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수분이 부족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밖에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오나? 네, 지금 뭐 우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어서 비가 안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뭐 예보에는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산을 꼭 챙겨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괜히 이제 우산 안 들고 있다가 비 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네, 오늘 가뜩이나 수분이래. 그 습도가 높은데 조금 기분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윤슬의 여름 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 따라 멀어져가 그 자리에